안녕하십니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오 AI 기반 폐주유소 부지 활용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는 주제로 발표할 팀 앱솔루트의 진아은입니다. 발표는 개발 배경 및 필요성, 구현 방법, 수행 내용,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발 배경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전국의 주유소 폐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문을 닫은 주유소들은 높은 철거 비용과 토양 정화 부담으로 인해 대부분 방치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토양 및 지하 소오염, 도시미관 훼손,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지만 폐주유소는 단순한 철거 대상이 아니라 국내에서는 카페로, 해외에서는 음식점이나 영화관으로 재사용된 차례처럼 충분한 활용 가능성을 가진 공간이기도 합니다. 폐주유소는 반드시 활용이 필요한 유휴 자원이지만 부지별 조건과 주변 환경이 모두 달라 실질적으로 적합한 활용 방안을 찾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LX와의 자문 결과 현재는 분석 시스템의 부재로 담당자의 경험과 주관을 의존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 인력이 소요되고 있다는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는 전국 폐주유소를 통합 관리하고 교통, 인구, 관광, 상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의 활용 방안 추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본 과제의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크게 공간 데이터, 공공 데이터, 토지 이용 데이터로 구성됩니다. 공간 데이터는 주유소 좌표, 행정구역, POI, 지적도를 포함하며 공공 데이터는 연평균 일일 교통량, 인구 밀도 등이 있고 토지 이용 정보에는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의 데이터가 포함됩니다. 활용 방안은 기존 논문을 참고하여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 자동차 관련 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공장, 숙박시설, 가설건축물, 기타 이렇게 9개의 유형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천 알고리즘의 전체적인 흐름도입니다. 저희 시스템은 단순한 규칙 기반이 아닌 실제 공간 데이터와 학습 기반 모델을 활용한 자동 추천 구조로 설계되었습니다. 우선 알고리즘 설계를 위해 사용한 데이터를 흐름에 따라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추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지표로 인접도로의 연평균 일일 교통량, 행정동 단위 거주 인구수, 상권 밀집도, 관광 활성화 정도를 나타내는 숙박업소 수 이렇게 4가지를 선정하였습니다. 파셀 300m와 파셀 500m는 반경 내 필지수를 의미하며 유동인구 유입 가능성을 판단하고 POI 지표는 편의점, 숙박시설, 음식점 수를 통해 경쟁 강도와 사고 보완성을 분석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필지 밀도 산출을 통해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고 마지막 단계의 추천 알고리즘에서 랜덤 포레스트 모델로 총 9종류의 활용 유형을 예측하며 이때 핵심 피처 변수도 함께 도출합니다. 다음으로 필지 데이터 분석 과정입니다. 저희는 공간 데이터 처리를 위해 QGIS를 사용하고 데이터베이스는 포스트그리SQL과 포스트GIS를 함께 활용했습니다. 전국 단위 쉐이프 형식의 공간 데이터를 QGIS에서 통합하고 이를 포스트그리SQL DB로 전송하여 공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이후 포스트GIS를 활용하여 거리, 범위, 면적 등의 공간 연산이 가능하도록 구성했습니다. 다음은 버퍼 분석 과정입니다. 저희는 벡터 연산 방식의 공간 분석 중 버퍼 분석을 적용하여 각 폐주유소 기준 300m와 500m 방향 내 상권, 인구, 도로, 시설 분포를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좌표계를 한국 공간 분석 표준인 EPSG5186으로 통일하고 QGIS와 포스트GIS에서의 위치 정확 정보 검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각 폐주유소 부지의 공간적 특성을 정량 지표로 도출하고 최종적으로 활용 유형 추천 알고리즘의 핵심 입력 데이터로 사용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사용한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스템은 대규모 공간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목표로 공간 피처 엔지니어링과 머신러닝 분류 모델을 결합한 지오 AI 모델로 설계되었습니다. 전국 단위 필지 데이터를 활용하여 각 부지 기준 300m에서 500m 이내의 필지 개수, 최근적 거리, 주변 편의시설 분포를 공간 분석으로 산출했고 이를 비공간 지표들과 통합하여 학습 데이터셋을 구성했습니다. 모델 학습에는 랜덤 포레스트 분류기를 사용하여 복잡한 도시공간 패턴을 다수의 의사결정 트리로 학습하도록 설계했으며 최종적으로 각 폐주유소에 대해 9개 활용 유형 중 최적의 활용 방안을 예측 및 추천하게 됩니다.
GIS 설계의 표준적인 방식은 주관적 판단을 기반으로 가중치를 설정하는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한 구조였습니다. AHP 분석은 기준이 명확한 정책적 의사결정에는 강점이 있지만 폐주유소 활용처럼 여러 GIS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공간 문제에서는 비선형 관계를 학습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저희는 랜덤 포레스트 기반 모델과 GIS 피처를 결합한 방식으로 모델을 개선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는 여러 변수 간의 복잡한 결합 구조와 비선형 패턴을 자동으로 학습하고 다수의 트리를 통해 과적합을 줄이면서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현실 공간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 최적의 입지를 도출할 수 있었고 정책 판단에는 AHP가 적합하지만 공간 빅데이터 환경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기반 모델이 더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지오 AI 모델의 각 피처 중요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9가지 피처가 예측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평가했으며 그 결과 버퍼 분석 기반의 공간 지표인 파셀 300m와 파셀 500m가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주변 반경 내 필지 밀도, 유동인구 규모, 생활 인프라 밀도가 활용 가능성 판단에 크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리얼리스트 파셀M은 단일거리 값이기 때문에 지역 간 변별력이 낮아 중요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래프에서도 확인되듯 리얼리스트 파셀M의 중요도는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정리하자면 랜덤 포레스트는 주변 환경의 밀도 기반 변수에 더 큰 가중치를 부여했으며 이는 저희가 처음 설정한 알고리즘 설계와도 일치하는 분석 결과입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구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자는 버스를 통해 웹사이트에 접속하고 모든 요청은 패스트 API 서버로 전달됩니다. 서버는 AWS EC2에서 도커 환경으로 운영되며 포스트그리SQL과 포스트GIS를 이용해 공간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이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AI 모델이 최종 활용 방안을 추천하고 최종 결과는 지도 서비스와 함께 사용자에게 시각적으로 제공됩니다. 다음은 본 시스템의 추천 결과가 실제 개발 사례와 일치한 검증 사례입니다. 전주에 위치한 폐주유소인 전주제일주유소의 부지는 현재 모델하우스 건설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도로뷰 사진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시스템의 동일한 부지를 입력한 결과 실제 개발 방향과 동일하게 모델하우스에 해당하는 가설 건축물이 1순위로 추천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부지가 교통접근성과 가시성, 유동인구 측면에서 단기 홍보용 건축물에 적합한 입지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며 이를 통해 본 시스템이 실제 개발 흐름과도 부합하는 신뢰도 높은 추천이 가능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시연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게 메인 화면이고 이렇게 일반 지도에서 항공 지도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주유소 검색창에서 주유소 이름으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주유소를 찾을 수 있고 주유소를 클릭하면 우선 오른쪽에 로드맵이 뜹니다. 이렇게 확장해서 더 큰 화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대시보드에서는 추천 활용 방안을 3순위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서 지표값과 요약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최하단의 보고서 보기 버튼을 누르면 더 자세하게 기본 정보, 조사 현황, 분석 지표와 지표의 상대값 기준 그래프를 보실 수 있고 마지막으로 추천 활용한 대분류 3순위와 그 아래의 구체적 활용안을 보여줍니다. PDF 출력 버튼을 통해 인쇄도 가능합니다. 이제 지역 검색을 통해 검색해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강릉시 해변 관광지에 위치한 주유소를 검색하게 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숙박업소가 추천 활용 방안 1순위로 도출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주변 정보 버튼을 누르게 되면 행정동 정보, 그리고 주변의 차량 기반 시설, EV 충전 소형함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필지 정보를 누르게 되시면 개별 공시지가와 토지 이용 계획 등의 더 구체적인 필지 정보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연 영상을 보셨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생각해본 이 프로젝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 효과들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짧게 저희의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폐주유소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데이터와 기술로 충분히 새로운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배운 데이터 분석, 공간 정보, 웹 기술이 실제 사회 문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이번 캡스톤 프로젝트는 저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었습니다. 또 이런 의미 있는 프로젝트로 진행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한국국토정보공사 관계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질의에 나오겠습니다. 발표를 잘했습니다. 오늘 14개 팀 중에 아이디어를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성실한, 물론 이 주제를 도전공사에서 제시를 했겠죠. 그래서 일단 사용자는 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하실 분들은 이 폐주유소 관련 업무를 처리하실 지자체 담당 공무원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9가지의 분야로 추천해 주셨나요? 그래서 조금 더 한 겹씩 더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고 마지막 말씀하실 때 좋은 아이디어고 이 폐주유소 관련된 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전국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들이 참 이슈가 되어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의사결정위원회라는 게 이제 뭘 폐주유소를 재활용하는 건데 어떤 용도로 재활용할건가를 결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대상 목적이 뭐예요? 상업시설인지 상업시설이 될 수도 있고요. 저희가 사용한 분류를 확인하시면 근린생활시설 같이 드라이브스루가 포함된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처럼 상업 목적의 건물도 있고 아니면 공장, 아니면 숙박시설, 가설 건축물 등도 있고 또 LPG 충전소나 전기차 충전소 같은 기타 등등의 다양한 활용 방안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대부분 이제 상업용으로 하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 데이터를 활용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이 다는 아니겠지만 좀 교통량 밀도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유동인구 같은 거 팩터 같은 거 많이 들어가면 결정이 좋은 유동인구나 보통 보면 이게 도심에 있는 거면 그 지역의 거주 지역에 있는 지역이 수도래야 이것도 필요할 것 같고 찾아볼 필요 없고 그래서 소상공인진흥단이나 KT 이런 데서 공용 데이터로 그런 상권분석이라는 것을 지금 많이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타지자체들 보니까 이런 게 시스템 만들 때 공공 데이터 하루 부분에서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의 문제를 가져가서 통합적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 같아서 제가 포함이 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공공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넓혀서 좀 더 정확하고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대상이 되면 정말 필요한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고민 좀 드려봅니다. 네, 너무 재밌게 마지막 발표에도 너무 지루하지 않게 잘 봐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점하고 그리고 한 가지 제 조언 아닌 조언을 드리고자 하는데 한 가지 궁금한 건 모델을 랜덤 포레스트 모델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존재할까요? 네, 저희가 랜덤 포레스트를 적용한 이유는 저희 데이터가 사용하는 데이터가 많지 않고 또 저희의 활용 방안을 추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는 있더라도 또 틀린 답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확한 정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랜덤 포레스트를 선정한 이유도 있고 또 저희가 필지 데이터를 반영하기 전에는 AHP 알고리즘을 사용하려고 했었는데 저희가 이제 필지 데이터를 반영하게 되면서 랜덤 포레스트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오늘 한 가지 당부드릴 말씀은 폐주유소는 오답이 존재합니다. 폐주유소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화 작업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요. 이 비용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이 경제적인 비용 자체를 보완할 수 있는 재사용 방안을 찾아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랜덤 포레스트를 하면 랜덤 포레스트는 각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크게 고려하지 않고 독립 변수로 인지하기 때문에 지역 자체를 그냥 외워버립니다. 외워버리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에 숙박업소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큰 경제적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숙박업소를 추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 모델 자체가 쌍글 모델로 좀 더 개량시켜서 분석 단위 기반으로 개량하시는 게 좀 경제적인 지표를 활용하시는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이제
이게 폐주유소뿐만 아니라 요즘에 크게 이슈가 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빈집을 처리하는 과정도 마찬가지로 이런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의사결정을 하고자 하는데 거기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모델 자체를 좀 확장해 보면 더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사실은 이렇게 해서 뭔가 추천했으면 그 추천된 시설이 이루어졌을 때 다시 사후적으로 그 지역에 어떤 영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포함해서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앱솔루트 팀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